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제가 CAT 2급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늘상 하는 거죠. 이제 CAT 2급 기출문제 풀이 이제 1월 8일 날 2교시 거 제가 이번에 풀이했죠. 2교시 거 풀이를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3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취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TC 1급에 도움이 되고요. 또는 CAT 2급에도 이제는 CAT 1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CAT 1급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2D 형상의 이해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2급 풀이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덩어리를 나누죠. 이쪽 덩어리, 이쪽 덩어리, 이쪽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고 하면, 저 선생님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도대체 뭔 소린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보죠. 일단은 이제 이거 모델로 다시 가야 되고요. 모델로 가고, 그 다음에, 이 형상만 이용을 할 거니까 이 형상들 카피해서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고 와준 다음에 치수 기입된 것들은 전부 지워줍니다. 일단 치수 기입은 방해돼요. 방해됩니다. 치수 기입된 선들은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치수 다 지웠으면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이거 이제 형상 그릴 때, 문제 풀이 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려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려있긴 하지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된 형상과,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형상의 조합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해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보고, 거기에 이제 부채꼴 형태로, 요렇게 내부가 파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요렇게 팠다. 이게 추가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모서리 자르는 건데, 이 모서리 자르는 거는 이제 요쪽 형상 만들 때, 요쪽 형상 이제 요 아래쪽, 지금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요 부분 만들 때, 그때 같이 처리할 거예요. 요 부분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할 거니까, 그런 구성으로 만들려면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잘려있는 게 아니라 EX. 자,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놓고, 자, 일단 바운더리로 이제 형상을 딸게요. 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셋에서, 이제 요렇게. 이 선들로 구성되는 픽포인트, 이 형상. 지금 하이라이트 된 형상 보이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위쪽 덩어리죠. 위쪽 덩어리에 요 형상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운더리 셋. 바운더리로. 삐오로. 그 다음에 바운더리 셋에서, 여기서 이제 요 안쪽 선만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요 선하고, 이제 요 선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픽포인트. 요 안쪽에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한 덩어리, 제가 말한 대로 위아래 두 덩어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요거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안쪽에 호 파야 되는데, 호는 이제 호의 형태는 여기서 잡아줘야죠. 그래서, 부채꼴 이 형태도 요거 따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바운더리 셋에서 이제 요렇게. 요 선들로 구성되는 요 부채꼴. 자, 전체 요 부채꼴. 하나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여기 팔 건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요. 자, 바운더리 셋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선, 그 다음에 여기 선, 그 다음에 픽포인트.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 처음 풀 때, CAT 이급 문제 풀 때 덩어리, 기본 덩어리, 네 덩어리, 조합되는 덩어리 두 덩어리에 그 안쪽을 파는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이 기준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좀 돌려줘야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쭉 제끼고요.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3R 로테이트 3D로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아랫선을 기준으로 여기 X축으로 90도를 회전을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를 맞췄냐? 요 바닥의 높이를 딱 맞춘 거예요. 바닥의 높이를 딱 맞췄다. 바닥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랑은 맞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제 위에 있는 형태니까 얘가 요 바닥의 형태를 딱 맞췄다. 바닥의 높이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얘 기준으로 돌아야 돼요. RO.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게요. 이건 뭐 어디 기준으로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를 맞춘 거냐? 여기를 맞춘 거예요. 요 위치를 딱 맞춰준 건데, 뭐 이제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형상, 요 형상 먼저 돌출할까요? 무브. 원래 이제 얘 하나 따로 돌출할 필요는 없어요. 얘 하나 따로 돌출할 필요 없는 게 얘하고 밑에 거 같이 돌출하면 되거든요. 같이 돌출해서 맞출게요. 왜냐면 이제 요 점이 이제 여기 끝에 딱 오게. 제가 여기를 맞췄으니까 이렇게 옮겨주고 얘를 돌출해주는데, 돌출해줄 때 이제 길이를 길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길이는 EXT 돌출해주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줄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빼줄 건데, 이쪽으로 뺄 때 길이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쭉 뽑아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게 스트레이트로 가서 수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각이기 때문에 얘네들 대각으로 잘라야 돼요. 대각으로 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 잘라야 되니까 일단 대각을 갖고 와야죠. CO. 얘하고 얘를 어차피 이제 대각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 대각으로 위에 거 자르고 아래 거는 이제 이 대각으로 잘라야 돼요.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요 끝점이 이제 요 끝점이다. 딱 갖고 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요 대각으로 하나씩 잘라주면 돼요. 이 대각으로 자를 때는 이제 슬라이스를 쓰시면 되고, 요 두 대각은 좀 편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XY 평면과 UCS상의 XY 평면과 평면한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3점으로 할 필요 없이 2점 슬라이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2점 슬라이스가. 자, 일단 이제 아래쪽 형상부터 먼저 잘라볼까요? SL. 자, 선택하고요. 아래쪽은 이제 요 선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선이잖아요. 요 선의 끝점,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잡고, 남기는 건 어느 쪽이 남냐? 이쪽이 남겠지, 이쪽. 요쪽에 있는 쪽, 요쪽이 남으니까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잘렸어요. 자,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해가시려나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얘까지 지우고 보면은, 제가 말한 게 이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 이렇게. 이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영상이 하나 있고요. 컨트롤 Z. 자, 원래대로 들어갈게요. 자,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돌리고요. 자, 이제 얘도 잘라볼게요. 이제 높이가 좀 이렇게 높게 돼 있는 거예요. 잘라보면은 SL. 자, 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엔 요 선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이쪽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자, 다시 VS 컨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도 이런 형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 두 형태가 조합이 돼서 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기 이제 모서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두 개가 합쳐서 이게 한 면이 된다. 한 면이 된다. 그건 이제 유니온을 해보면 알아요. 이 모서리가 남아있느냐. 근데 어차피 지금 눈으로 봐도 지금 선이 제가 입체가 아직 두 개를 하나로 안 합쳐서 그렇긴 한데 여기 모서리 선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모서리 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게 이제 숨은 선인 이유가 원래 이제 이렇게 모서리 선 두 개가 이제 분리돼 있을 때는 이 모서리 따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형태의 모서리 따로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이 두 면이 같은 평면이 돼요. 하나의 평면. 거기에는 모서리 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럼 이 모서리선은 뭐냐? 이 반대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보인 거구나.
그죠?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 모서리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게 표현이 된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쳐보면 알 거 아니에요. 두 개 합칠게요. UNI. 두 개를 합쳐보면 없어졌잖아요. 그쵸? 다시 해볼게요. 자, 바닥에도 이것도 없어진다 그랬죠. UNI. 두 형체를 하나로 합치면 없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쪽은 아예 없어져서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저기가 없어지긴 했으나 반대쪽에서 보면 아직 있다 그 모서리. 그러니 내 지금 당장 보는 방향에서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거니까 그려서 뭘로?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요거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합쳤잖아요. 합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 먼저 날려줘야 돼요. 여기 요거 챔퍼. 왜냐하면 이 챔퍼 이제 보시면 이제 저 챔퍼 날릴 거면 저는 100% 슬라이스로 날릴 거거든요. 슬라이스로 날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 챔퍼로 발생되는 평면 이 평면이 얘를 가로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합쳐놓은 상태에서 하면 여기도 잘려나가요. 100% 잘려나가. 그렇기 때문에 저 합치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 다시 합치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합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일단 이거 합치기 전에 먼저 슬라이스 해줘야 돼요. 전에. 슬라이스는 이제 지금 그려져 있는 이거 바로 이용하면 돼요. 지금 그려져 있는 이제 정면도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단 이때 지금 요 사선은 UCS상 XY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XY 평면과 평행에 그려져 있는 평면이 그 사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3P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저 선이 그려진 방향에 맞게 UCS를 전환을 해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CS 평면의 전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3P를 그냥 씁니다. 3P를. 자, 그럼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작업할 때 항상 2D 와이어프레임 형태가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VS,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2D, 2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슬라이스 SL. 자, 여기서, 이거 두 개로, 그러니까, 얘를 슬라이스를 하는데 엔터 한번 더 쳐줘야겠죠. 왜냐면 엔터 한번 더 쳐줘야지 3포인트가 실행돼요. 엔터 한번 더 쳐서 3포인트 실행하고, 자, 이 선에 요 끝점, 그 다음에 요 끝점, 그 다음에 내가 쭉 잘라 나갈 방향,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갈 거잖아. 그럼 이 방향을 마우스 딱 지향을 한 다음에 클릭. 그리고 나서 어디를 남길 겁니까? 여기를 남길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UNI 이 두 개를 먼저 합치고 이렇게 합쳐놓고 SL 자,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남길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쪽도 같이 날아간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니 작업 순서를 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SL 자, 먼저 이거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방향으로 이쪽만 남길게 하고 저거 먼저 자르고 UNI 해주는 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제 호파이드니까 이제 그거 작업해 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브 자, 얘가 여기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딱 요 위치에서 이제 파고 이제 쭉 돌출해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빼면 되겠죠. 빼면 되는데, 이제 요 높이에 대한 거 처리인데, 이거를 이제 높이를 얘 맞춰서 올려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올려주는 게 기출이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요 끝단까지, 그냥 끝단까지 딱 맞춰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슬라이스로 저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이제 어떤 거가 더 편하냐는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 높이를 맞춰서 올려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쉽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저 높이를 맞춰서. 무브 해가지고 얘가 요 끝에서부터 가는 거냐.
요 끝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니까 무브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이 선을 그대로 따서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EXT 하고 이제 돌출을 해줘요. 돌출해 주는데 돌출 길이는 꼭 요 끝점을 맞춰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길게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위쪽은 어차피 사선으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슬라이스를 잘라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 길이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대충 올려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끝나야 되고 사선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 형체도 이제 똑같이 지금 빼줘야 될 형체도 사선으로 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슬라이스. 자, 얘를 슬라이스 해줄 거고 엔터. 자, 그냥 이제 두 점을 찍어서 슬라이스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내가 슬라이스에 사용할 요 선이 지금 현재 UCS상의 XY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은 못 자르겠죠. 그러면 뭐예요? UCS를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3점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점을 이용할 거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선의 이쪽 끝점,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은 여길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딱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갈 거 아니에요. 저 면을 가지고. 저 두 선과 이제 두 선을 포함하고 직각인 평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썰어 나갈 거다. 이 방향으로 여기 이제 오스레 걸리지 않게 대충 그냥 길게 빼도 되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방향성만 맞으면 돼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이 어느 직선을 따라갈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쪽 방향으로 땅 당겨 놓은 다음에 뭐예요? 요 아래쪽을 남길 겁니다.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됐잖아요. 저렇게 되고 지금 이제 형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VS 컨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요렇게 다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통째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SU 자 여기서 엔터 얘를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빼준 거예요. 빼주면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빼주게 되면은 제가 아까 한 게 요 사이에 요렇게 요 사이에 이 경사가 있는 곳에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게 이 원의 면과 이 원의 면이 같은 면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는 이제 요 모양. 요 모양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모양은 자 UCS가 VS 다시 구분하기 좋게 2D로 바꿔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등각으로 바꿔줄게요. 이 부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처리하기 좋은 게 이제 이 형상이에요. 이 형상 빼는 건데 이 형상 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위치 옮겨줄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EXT 돌출입니다. 돌출하고 어디까지냐면 이제 저게 파지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피까지. 그러니까 여기 피까지. 요걸 잡아도 되고 요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가까우니까 얘를 잡으면 좋겠죠. 여기 피에 돌출을 해주면 돼요. 해주고 바로 뭐예요? SU. 여기서 얘를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요쪽에서부터 와도 어차피 거기가 다 뻥 뚫리게 이제 이렇게 파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이 좀 편하게 작업이 되죠. 이렇게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런 구성으로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느냐, 어떤 이제 형태들이 조합이 되고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결합이 되고 이제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D 도면의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그게 투상의 능력이죠. 투상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3D 모델링을 할 때도, 내가 이 부분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체를 먼저 만들고, 어떤 형체를 나중에 만들고, 어떻게 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 거냐에 대한 판단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줄 아셔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서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CAT 2급 문제 이제 2교시 문제 이거 풀이할 때 그때는 이제 풀이하느라 바빠서 워낙 이제 요번에는 좀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많이 걸려서 이제 워낙 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보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존에 이제 줬던 이제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4개 공개된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낸 건 좋은데,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아마 이 시험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합격률이 좋지 못할 거예요. 요 1월 8일 문제는 합격률이 좋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쉽게 하겠다고 바꿔서 냈잖아요. 바꿔서 냈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 못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알려준 시퀀스, 순서, 그러니까 그 내용, 원래는 강사가 알려준 거에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강사가 알려준 그 순서를 외워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 문제 다 틀렸을 겁니다. 얘가 쉬워도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학생들은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안 해요. 그냥 강사가 알려준 순서대로 풀어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2등분 하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률이 이 시험은 지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그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을 쉽게 만들겠다고 바꿨는데, 물론 이제 기존의 방식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를 못하고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쉬워졌으니까 오히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방법을 그냥 하는 순서를 그대로 외우신 학생들, 선생님이 알려준 순서를 그대로 외우신 학생들은, 아니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그 순서를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외우신 분들은 아마 틀렸을 거예요. 아마 틀렸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틀린 건 잘못했다고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푸는 순서를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순서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그 강사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자꾸 그 이유를 추적을 하세요. 저 강사 저거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그 이유의 근거를 해서 자기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셔야지, 강사가 하는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그 순서를 외워가지고 내 문제를 풀었다. 아무짝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50% 이상은 순서를 외우려고 해요. 대부분 학생들의 50% 이상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상 얘기하거든요. 순서 외우지 마라. 내가 한 순서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너 이거 지금 한 번 그리고 2번 다시 그릴 일 없다.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순서를 외우지 말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원리, 원칙, 원론을 파악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